프리랜서를 시작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다. 자, 때가 됐다. 사무실을 구할 때가. 영상을 7개월이나 올리지 않았다. 그간 일어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을 구해 업무 환경이 바뀐 일이 아닐까 싶다. 홈 오피스에서 작고 귀여운 6평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 사무실을 구한 이유. 나는 22년 10월에 프리랜서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23년 6월에 사업자를 냈다. 프리랜서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고 사업자를 낸 지는 8개월이 지나고 있다. 지금은 프리랜서라기보다는 1인 기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다. 내 작고 귀여운 디자인 사업체는 나름의 변화를 겪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신기하게도 처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증명하자면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던 포트폴리오 정리, 홍보, SNS 그중 단 한 가지도 시작하지 않았다. 어쩜 이렇게 하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쉬는 시간도 꽤 많았다. 중요한 일이 뭔지 너무 잘 아는데 중요하다고 영상에서 떠들어대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실행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고민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간절함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었다. 간절한 마음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프리랜서로서 간절함은 단연 돈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나는 사실 그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같다. 사업을 고정 지출이 크지 않았다. 고정 지출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어도비 구독료가 전부였고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안주하게 됐다. 그렇다면 남은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나를 억지로 등 떠미는 수밖에 없다. 고정 지출을 만들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어떻게든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 사무실 구하는 데는 더 다양한 동기가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일이지만 결정적 동기는 결국 내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렇게 2달 동안 열심히 발품 팔아 지금의 사무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 입주 3개월 차인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사무실 어때? 이제 꽉 찬 3개월을 보내서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좋다. 사무실 구하기 전 집에서 일할 때는 출근 저항이 꽤 컸다. 침실에서 베란다까지 거리는 코앞인데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리가 멀어진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발이 움직여진다. 그리고 별 생각할 틈 없이 또 자연스레 사무실에 출근한다. 직장인 땐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출근길이 요즘은 활기를 주는 것 같다. 본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도 훨씬 빨라졌다. 집에서 일할 때는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항상 쇼츠, 릴스, 쇼폼들은 몇 시간이나 보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본 작업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다르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아침 루틴을 진행한다. 본 업무에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다. 아침 루틴을 하고 빠르게 업무에 집중하는 일은 당연히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무실처럼 독립된 공간이 있다면 모든 행동이 수월하다. 내 나약한 의지를 공간이 대신 채워주는 것 같다. 그런데 사무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드는데? 내가 구한 사무실은 6평 남짓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다. 월세는 40만원, 관리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온다. 처음에는 관리비가 꽤 비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인터넷, 물값, 건물 관리 등이 포함되는 걸 보니 나름 합리적인 금액인 것 같다. 사무실을 구할 당시 관리비 포함해서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면 나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달을 보내고 나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단 월세가 40만 원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44만 원이고 당연한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출근 교통비. 마을버스로 10분 거리인데 이것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생활하며 쓰는 화장지, 물티슈, 쓰레기 봉투, 간식들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입주 전 큰 가구들은 이미 구매해두어서 추가로 돈 들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형 가전 구매가 남아있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가습기, 냉난방기 등 생활할 때 필요한 가전이 꽤 많았다. 물론 불편하더라도 절약한다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오랜 시간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생활해서인지 불편함이 여간 익숙해지지 않았다. 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 2가지만 구매했다. 붙은 예상치 못한 출혈을 막기 위해 2번째 달부터는 대부분 도시락을 가져와 점심을 해결했고 요즘엔 날이 풀리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근데 왜 공유 오피스 안 들어갔어? 공유 오피스로 들어갔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오피스가 아닌 사무실을 선택한 데는 몇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다. 공유 오피스는 일반적으로 책상, 의자, 인터넷, 프린트기가 모두 제공된다. 심지어 커피도 제공되는 곳이 많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공간에 노트북과 몸만 들어가면 언제든 쾌적한 오피스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쉽게 끝낼 수도 있다. 반면에 사무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계약서에 계약된 기간만 최소 1년이다. 게다가 내가 사용하기 위해 고른 가구, 가전도 한몫한다. 사무실 출퇴근이 귀찮다거나 내 취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은 말 그대로 책임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2번째는 환경이다. 공유 오피스는 공유 공간에 필요한 것 대부분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공간이 매우 좁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창문 있는 방은 대부분 대기가 필요했고 일정 비용을 추가해야 했다. 그래도 개인 사무실보다는 공유 오피스가 훨씬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인 문제로도 공유 오피스를 선택할 수 없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 때문인데 나는 13살인 노견을 언니와 함께 키우고 있다. 노견이다 보니 한 번씩 위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적극 케어가 가능한 곳을 원했다.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는 강아지 출입이 어려우니 개인 사무실을 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강아지가 혹시나 몸이 조금 안 좋은 날이나 조금 더 보살핌이 필요한 날에는 데리고 출근 가능한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낯선 공간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 강아지는 집에 있지만 가끔 사무실에 데려온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활용이다. 올해는 독서 모임이나 디자인 스터디 모임을 꼭 만들어보고 싶은데 공간이 있다면 모임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유 오피스도 회의실이나 미팅룸 같은 공간이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개인 사무실을 활용한다면 훨씬 편안하고 아늑하게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6평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극소수 인원으로 구성한다면 충분할 것 같다. 비좁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소소하게 좋았던 점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업체에 전달할 때 개인정보인 내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업체에서는 별 생각 없겠지만 집 주소를 하지만 사무실 주소를 이전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전달한다. 2번째는 사무실에서 업무 미팅이 가능해졌다. 요즘은 대부분 화상이나 전화로 미팅을 하는데 가끔 대면 미팅을 원하는 업체가 있다. 대면 미팅을 하면 업체에 대해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프로젝트에 도움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집에서 먼 곳으로 미팅을 가야 할 때는 그날 하루 일정을 비워야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일정이 여유로울 땐 괜찮지만 그 주 스케줄을 조율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이긴 했다. 이젠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업체를 사무실로 초대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은 확실히 집보다는 덜 외롭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건물 한 층에 작은 사무실이 여러 개 모여 있는데 복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끔 마주치곤 한다. 혼자 집에서 일할 때는 누구를 만날 일이 없었는데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 딱히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약간 긴장감이 생겨서 좋았다. 혼자 일하다 보면 금세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약간 긴장감이 있으니까 딴짓을 덜 하게 된달까? 특히 점심에 컵라면 물을 들어 공용 정수기를 가는데 복도에 컵라면 냄새가 진동할 때나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나왔는데 다른 사무실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면 묘한 동질감과 연대감으로 반가움을 느끼기도 했다. 사무실 생활 3개월 만에 불규칙하던 프리랜서 생활에서 이젠 건강한 아침 루틴, 저녁 루틴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가장 스트레스라고 여기던 내향형 인간인 내가 올해는 직접 모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를 만나보겠다는 용기가 생기기도 했다. 물론 이 마음이 새해 버프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다. 그래도 새해에만 나오는 이 에너지를 지금만이라도 잔뜩 누리면서 생활해보려고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느슨하게라도 꾸준하자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했던 것 같다. 오랜 기간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아직 포기한 건 아니고 느슨하게 하는 거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왔던 것 같다. 올해는 달라지기로 했다. 느슨하게 따위는 버리고 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들여보기로 했다. 일주일에 몇 개씩 업로드하기 같은 정량적 계획은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매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몸에 익으면 업로드 속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올해는 우리 모두 작년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늦은 새해 다짐과 함께 5번째 이야기 끝.